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달까지 계획된 27개 행사가 취소됐고 3월 행사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배다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100년 전 인천에서 처음 울려 퍼진 만세운동은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현됐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하고 3.1절 기념 현충탑 참배 등 간단한 기념식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산하기관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행사 자제 요청을 보낸 상황. 정월 대보름 행사와 인천시 디자인 지원 사업 설명회 등 1월 말부터 이달까지 계획했던 27개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역사회 감염 이거를 막는 게 사실은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주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는 진행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동구민 축구단은 겨우내 전지훈련을 소화하며 담금질을 했습니다. 올해 K4리그 출전을 앞두고 이달 공식 창단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취소했습니다. 당초에 18일에는 남동구민 축구단 창단식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하고 출정식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도 3.1절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식과 식목일 등 19개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 추이를 점검해 행사 개최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헌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적십자사 1층에 위치한 헌혈센터. 헌혈 베드 대부분이 비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이 가운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회사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 헌혈하러 왔다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뉴스 봤더니 헌혈 피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하러 왔어요. 하지만 인천혈액원의 혈액 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혈액 부족이 계속되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헌혈 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2일 오후 2시 기준 인천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3.61분.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검사 혈액 등을 제외하면 당장 수혈이나 수술 등을 위해 병원에 공급할 수 있는 출고 가능 일수는 2.1일분에 불과합니다. 저번 주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급감해서 저희는 되게 염려를 했습니다. 차차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정되고 5일분에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3월 이후에는 혈액 재고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많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3월 학교가 개강하면 단체 헌혈이 이어지면서 숨통이 트이지만 이번엔 코로나 여파로 개강이 연기되며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인천혈액원은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지속적인 헌혈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이어 서구가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권고했고 교육청도 유치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 환자가 송도 현대아울렛을 방문한 건 지난 1일입니다.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정도 아울렛에 머물며 7개 매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관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구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등 118명이 해당 아울렛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8일부터 16일까지 임시 휴원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어린이집 428곳에 발송했습니다. 근데 52개소의 어린이집에 118명이 학부모, 교사, 원장님, 아동까지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서 14일까지는 잠복 기간에 끝나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연수구도 지역 어린이집 272곳에 임시 휴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휴원 기간은 확진자가 아울렛을 방문했던 1일을 기준으로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도 연수구 전체 유치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송도동 유치원에서 연수구 지역의 모든 유치원으로 휴업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서구와 연수구 모두 임시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 보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를 다른 곳에 맡기기 어려운 학부모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부모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보육시설은 평소보다 소독을 4배 늘리고 시설 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맘카페. 어린이집 휴원을 알리는 글에 일주일간 가정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어린이집의 안전성.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방역업체가 책상과 교구, 장난감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구청에서 소독비를 지원하면서 평소 한 달에 한 번 하던 소독을 4번으로 늘렸습니다. 살균 소독하는 거라서 애기들 막 여러 애들이 만지잖아요. 그거 이제 병균 옮지 말라고 살균 소독 진행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 세척도 주 1회에서 하루 1회로 늘리고 아이들 손길이 아무래도 더 닿다 보니까 소독도 자주 하려고 하고 물세척이라도 아니면 세제라도 해서 더 신중하게 더 하고 있어요. 아이들 식사와 간식에 사용할 식기는 끓는 물에 삶은 뒤 다시 소독기에 돌립니다. 네,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다 일일이 열탕 소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불편해하는 아이들에겐 의사 선생님 놀이를 하자고 달래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구청이 휴원을 권고했지만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어린이집은 오늘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관리들을 잘 지켜주시면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외부로 나가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고 하는 것들을 좀 피하고자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꼼꼼한 방역으로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번 주 계획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취소했습니다. 재학생인 경우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동선이 파악되지만 예비 학생인 경우 동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선 보도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두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질병이다 보니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소속이기도 한 이훈재 인하대 의대 교수로부터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교수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런 것들이 우려 때문에 학교 휴업, 그다음에 백화점, 직장 폐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든 전염병 유행이라고 하는 게 또 결국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사스의 예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병이 아마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하루 이틀 사이의 방역 문제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긴 걸음으로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역사회에 이게 발생이 되고 확산됐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원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휴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히 우리 인천 지역 내에서는 환자 발생이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나 써야 되는 어찌 보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게 학교 휴업이거든요. 또 이 학교 휴업과 같은 조치는 시민들의 큰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고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조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시민들이 이제 공기 전파, 그다음에 무증상 전파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들,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그렇고 거의 지금 우리가 확인한 99% 이상의 환자들은 감염자들 환자가 이 병을 전파한 것이고 공기 전파가 아니라 비말 전파이거든요. 그 공기 전파하고 그다음에 무증상 그 감염인의 전파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굳이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1%, 0.1% 아주 희박한 경우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주된 전파 경로가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냐를 따져보셔야지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잉 대응 여기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러 그 과잉 대응을 해야지 중국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장에서는 과잉 대응이 아니라 필수 대응을 해야 되는 현장에 지금 투입될 인력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호 외치듯이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을 하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현장 실무자들은 부안대동하듯이 필요한 과잉 대응이 아니라 필요 없지만 주민들이 그냥 불안해서 얘기하고 윗분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다 몰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과잉 대응은 그나마 있는 방역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분산시켜갖고 오히려 늑장 대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어떤 상가는 또 폐쇄도 하고 상인들도 뭐 매출이 30%, 50%까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어떤 환자가 우리 인천 지역 내 커다란 쇼핑몰을 이제 다녀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바빠서 못 갔는데 제가 저부터 거기 좀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지금 너무 위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갖고 우리 모두가 피해 보고 있는 거기도 한데 저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면은 또 이로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병에 걸린 분들을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질타하게 되면은 이 병에 걸렸거나 그분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이 병에 걸린 사람과 본인에게 의지하고 무관하게 접촉한 분들이 질책을 받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증상을 느꼈거나 방역당국에다가 스스로 협조하고 신고해야 될 때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데 증상이 있더라도 지탄받는 게 싫어갖고 그냥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억지로 이 증상 같은 것들을 눌러갖고 숨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어떤 우려 때문에 지역경제 위축이 되는 거는 그 자체도 뭐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나 낙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은 오히려 이 병의 유행을 확산시키는 관련된 분들이 숨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시민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과잉 대응 같은 것들을 사실 조장하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시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거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이런 노력이 길게 봤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관광 분야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발길이 끊기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 월미도. 점심 무렵이지만 식당 안은 텅 비었습니다. 거리는 마스크를 쓴 사람 몇 명만 오갈 정도로 한산합니다. 놀이공원엔 손님이 없어 놀이기구들이 멈춰 섰습니다. 월미 바다레일 개통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으로 상인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난데없이 코로나19가 덮친 겁니다. 전반적으로 손님이 한 60%에서 한 70%는 줄은 것 같아요. 각 업소들이 하루에 뭐 2팀, 3팀 받으면은 많이 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임시로 문을 닫은 집도 지금 여러 집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황량한 거리, 마치 드라마 세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간간히 식당 직원들만 밖에 나와 오질 않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차이나타운은 말 그대로 중국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곳 상점 절반 가까이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인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음식점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계속되는 적자에 장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장사가 그냥 뭐 조금씩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싹 빠져버렸어요. 예약도 바로 취소가 다 돼버리고 90%가 줄었어요. 90%가. 그래갖고 이 지역이 지금 거의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메리스, 사스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중국 우한발 항공 노선이 전면 중단됐고 국내 항공사들도 한중 노선 운항 횟수를 70% 가까이 감축했습니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전 노선은 여객 수송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의 행사 예약 취소와 보류는 지금까지 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숙박 예약 취소 등으로 인천 호텔 12곳의 피해액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현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어린이집과 학교들은 휴교하고 대학도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대응하는 수준이 달라 학부모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안은 텅텅 비어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교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도 아예 없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7일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휴업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9번째 확진 환자가 송도의 한 아울렛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자 교육청은 송도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긴급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개학은 안 했는데 방과후 수업 같은 거는 지금 다 취소됐어요. 이제 개학하면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데 개학하면 어떻게 될지. 아직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까 봐 노심초사하고는 있죠. 지역마다 다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두고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서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428곳 전체에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아울렛과 더 가까운 남동구와 미추홀구 어린이집은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판단에 맡기다 보니 휴원 조치가 제각각인 겁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0대라던가 이제 그 휴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학부모들이 계시는 거죠.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상황.
인하대와 인천대, 경인여대 등 대부분 개강일을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거는 2주 뒤로 밀리고 그리고 한 주차를 주말로 보강을 한다고 저희는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문제는 입국 예정인 유학생들입니다. 인천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850여 명. 이 가운데 인하대 유학생이 670명에 달합니다. 대학 측은 격리 조치를 할 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부터 학교, 대학까지 교육 현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은 빚내서 버티라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막연한 과잉 대응을 걷어내고 지갑을 열게 할 실질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한쪽엔 이틀간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1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영업을 중단하고 소독에 들어간 겁니다. 아직 인천 지역사회 전파는 없지만 타격은 큽니다. 인천 동구의 한 전통시장. 오가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고 간간히 보이는 사람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67%가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감소했다고 답한 사람까지 합하면 99%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장사가 좀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시장에 안 나오니까 매출이 옛날보다 한 어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아버님 체감하실 때? 많이 떨어지죠.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오늘 17일과 18일 이틀간 부평 1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중국 협력업체의 부품을 들여오는데 시간이 걸려 휴업을 결정한 겁니다. 중소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를 보면 서비스업은 37.9%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조업 역시 31%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해 기업 3곳 중 1곳이 피해를 보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쁜 경기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고충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회사만 해도 저희 거래처인데 매출은 반토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한테도 매출이 반토막 나는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 인천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65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전자금과 시설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격히 가라앉는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구원투수로 인천이음이 효과적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최대 11%의 캐시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인천이음은 올해 2에서 4%로 캐시백 규모가 줄어든 상황. 한 달 정도 한시적 이벤트로 캐시백 한도를 지난해 수준으로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빚 내서 좀 버텨라 이런 정책인데 근본적으로는 매출을 올려줘야 됩니다. 인천은 인천 이음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4%인데 이것을 특별 기간 동안에 경제 회생을 위해서 10%로 특별 이벤트를 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와 혐오 분위기가 조성되는 현상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는 99% 이상이 확진자의 비말 전파로 감염되고 공기 전파와 무증상 환자의 전파력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대한예방의학회의 판단입니다. 자칫 과잉 대응은 불필요한 인권 침해나 낙인 현상으로도 이어져 확진자를 숨게 만들고 오히려 병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인의 전파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굳이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1%, 0.1% 아주 희박한 경우거든요. 저부터 거기 좀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잉 대응 같은 것들을 사실 조장하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시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거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이런 노력이 인천시는 1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관광 대책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 5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경제단체가 민생경제 안정화에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의료계가 주문한 불안 해소와 경기 부양책이 더해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남동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립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단축 운영합니다. 소래와 서창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종합자료실과 자유열람실도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또 간석 3동과 만수이동 어린이 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도 취소하고 시설 대관과 견학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강화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 3억 2천만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군은 우선 선별진료소에 열 감지 카메라와 음압기 등을 확충하고 소독제와 마스크도 확보해 지역에 배부했습니다. 강화군은 마을회관도 당분간 휴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 경제를 고려해 청사 구내식당의 정기 휴무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경제 타격이 좀 커지고 있어요. 현재 인천 지역경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집계가 됐나요? 네네. 올해 초 중국 기업 이융탕 임직원 5천여 명이 인천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지역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여파와 또 지난 1일 19번 확진자가 연수구의 한 대형 쇼핑몰을 다녀가면서 지역 상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관광객 감소에 외출 기피까지 겹쳐 외식업체 등 우리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회로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송도 컨벤시아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30건의 약 13,700여 명의 예약이 취소가 됐고요. 또 예약을 잠정 보류한 건도 16건에 18만 명이 됩니다. 또 관련 단체 관광과 또 기업 회의 등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중국 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자금 운용의 어려움과 또 자동차 부품 등 각종 제조업 등 중국 측 수출 오더가 중단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진정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인천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대책반을 긴급 구성했고요. 또 각 분야별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선제적으로 지역 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7일부터 250억 원의 특별 경영 안전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인천 중소제조업체의 생산 차질과 또 무역업체의 수출 감소, 또 그에 따른 간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6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선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경영 안전화와 그리고 판로 지원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취재 차원에서 만나보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인천 이음을 한시적으로 10% 캐시백을 좀 혜택을 줘서 부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특히 이제 관광 산업도 우리가 크더라고요. 네네. 주변에 가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줄고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왔나요? 네네. 지난 11일 지역 관광업계 타격이 가시화되면서
업계 피해 현황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시장 주재로 인천관광공사와 또 한국외식업 중앙회 인천지회 또 인천호텔협의회 면세점과 주요 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관광 분야 민간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를 했는데요. 시는 관광객 등의 불안 해소와 또 업계 지원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관광 호텔 등 109개 숙박업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해서 우선 지원을 했고요. 또 지방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또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등 관광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국내 확진자들은 점차 완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일각의 전문가들의 그 의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10일이죠.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감염병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회의를 열고 또 관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과 향후의 운영 방안, 또 그리고 병상 수급 현황과 향후 대유행 시의 방안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관내 1번 확진자가 입원했던 인천의료원과 또 19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진 대형 쇼핑몰 등의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감염증 대응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안정성이 검증된 곳은 우리 시민분들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 네네. 부양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 특히 네네. 뭐 과도한 어떤 불안은 갖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소독만 잘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이고요. 현재는 퇴원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감염 상황만 보더라도 1차, 2차 감염이 발생은 했지만 전부 확진자와 가족관계이거나 거의 가족과 비슷하게 밀접한 접촉을 했던 분들만 감염이 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수출기업과 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관광업체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금융지원이라든가 또는 재정지원, 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경제활동과 또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시민분들께서는 개인위생 행동수칙이나 또 요령을 철저히 따라주시고 또 우리 인천시는 감염증 종식까지 방역에 총력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대처를 참 잘하고 있다라는 평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잘 계속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 루원시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됩니다.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학교 부지가 3곳에서 한 곳으로 줄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회가 루원시티 학교 부지 확보와 루원중학교 조기 개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루원시티와 가정 공공주택지구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구의회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초과밀 학교 운영과 학교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과밀 학급 및 장거리 등하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앞을 내다보는 선제적, 예방적 교육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초 루원시티 내 학교 부지는 3곳. 지난 2009년 루원시티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학교 부지가 3곳에서 1곳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세대수와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서구의회는 3곳의 학교 부지를 한 곳으로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루원중학교 조기 개교도 촉구했습니다. 루원중학교는 오는 202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 서구의회는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해 개교 시기를 202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 외국인 투자 등을 위해 조성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에도 외투 유지는 줄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외투 유치와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영종, 청라 3개 지구는 각각 국제 비즈니스, IT, BT, 항공물류, 관광 레저, 첨단 산업, 금융 등 특화된 산업 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유치 실적 편중 현상이 심해져 청라의 경우 전체 유치 실적 대비 비중이 6%에 불과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외국인 거주 비율도 낮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전체 인구 35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6,300여 명. 외국인 비율로 보면 영종은 1.78%, 청라는 0.92%에 불과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대외 경기 악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아이패즈 맞춤형 용역에 착수합니다. 인천 아이패즈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아이패즈 투자유치 방향과 또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정주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천 아이패즈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센터의 기능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좀 더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살기에 편안한 다양한 또 문화가 있는 그런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은 지난 12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합은 인천지검에 민간특례사업 중지 결정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 신청과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한 수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 체육회가 당분간 부회장 중 연장자인 황규철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일 인천시 체육회에 시 체육회장 인준 취소 및 회장 직무대행 인준 통보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선 대한체육회는 시 체육회 선관위에서 강인덕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를 결정했기에 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회장 거리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을 인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체육회는 강인덕 회장이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됐다며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결산이사회와 동계체전 참가, 재선거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지역 46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천시와 시의회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사람들이 길바닥에 들어눕습니다. 시민들이 생태계 파괴를 애도하며 국화꽃을 바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아이부터 어른, 학생과 노동자,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 등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지구온난화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염으로만 수십만 명이 죽으며 점차 그 수가 늘기까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마저 가득합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더 추워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올랐을 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 우선 사회 기업들이 다 같이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탄소 제출 배로 계획과 기후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하라. 또한 시가 석탄 발전을 2025년부터 감축해 2035년까지 전면 폐쇄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신거북시장은 80여 곳에 달하는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워낙 낙후되고 주차 공간도 없는 실정인데요. 서구가 예산 120억 원을 들여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신거북시장입니다. 80년대 도로 위에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시설이 낙후된 데다 주차 공간도 없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거북시장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서구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장과 판매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판매시설에는 노점 상인들이 입점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신거북시장 일대 노점상은 8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제 원하는 답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섹터 공간을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 시설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판매시설 신축 공사와 함께 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맞춰 신거북시장 일대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쉼터 공간 등을 조성해 젊음이 넘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도 예산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구는 올 하반기까지 판매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가 더 젊고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서를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체력 단련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의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선정된 기업의 문화 공간입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어떤 제조업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지던스를 지금 만들어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인천의 회색 공장 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0년간 지역 경제의 동력 역할을 한 산업단지의 올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시는 남동 산단을 2023년까지 쾌적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와 근로자 복지센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실증화 지원센터 등의 앵커 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청년 문화물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주안산단은 젊고 활기찬 청년 친화형 특화거리로 변신합니다. 시는 2022년까지 걱정 없는 거리, 위험 없는 거리 등 4가지 주제로 디자인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사업인데요. 그것도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스마트산도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국토부로 산업단지 재생기획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한 개 사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에 이제 좀 부가가치를 높이자. 인천시가 이 같은 변신을 추진하는 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산단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쾌적하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인천 지역 산업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